안녕하세요. 정보전략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바이낸스 대규모 청산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은 사건의 전말을 전체적으로 푼 내용이었다면 오늘 영상은 더욱 자세하게 청산이 일어나게 된 구조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전 편을 시청하고 오시면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 되실 거예요.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 10월 11일 새벽 5시 비트코인이 12만 2천 불에서 단 몇 시간 만에 10만 2천 불까지 무너졌죠.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의 관세 발표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하락이 안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사태의 본질은 트럼프의 관세가 아니라 훨씬 더 단순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에 있었습니다. 마켓메이커의 실종 혹은 마켓메이커의 이성적인 퇴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마켓메이커는 뭐고 마켓메이커의 진짜 역할은 뭘까요? 전통 금융에서 마켓메이커는 시장의 심장입니다. 매수 매도가를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제공하고 단기 변동성을 완화시키며 거래소 간 가격을 맞추는 게 마켓메이커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 크립토 세상은 조금 달라요. 시장은 24시간에 쉬는 날이 없고 유동성은 수백 개의 거래소로 분산돼 있죠. 변동성은 주식의 수배에 달하고 규제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특히나 며칠 전 대규모 청산 사태에서 마켓메이커는 시장 안정자의 역할을 하게 되지 않고 똑같은 생존자가 되게 됩니다. 시장을 지탱해봤자 죽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먼저 빠져나가야 살아남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결국 저희랑 다를 바 없어진 겁니다. 그럼 마켓메이커의 움직임을 타임라인 순으로 볼까요? 5시 트럼프 관세 발표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시작하면서 마켓메이커들이 방어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스프레드가 확대되죠. 5시 40분 유동성이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깊이가 확대됩니다. 6시 유동성 공급자들이 동시 철수와 그와 동시에 오더북이 텅 비어버리게 됩니다. 6시 20분 시장의 최저점이죠.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70%에서 80% 폭락했습니다. 6시 35분 청산이 종료되고 일부는 재진입하면서 유동성의 약 90%가 회복됩니다. 단 3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시장은 심장이 완전히 멎은 듯한 유동성의 공백을 경험했습니다. 마켓메이커가 철수하자 거래소는 최후의 방어선인 ADL을 가동했는데요. ADL은 오토 디레버리징의 약자로 선물 거래소에서는 강제 청산을 할 때 청산된 포지션을 누가 떠안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해당 시스템을 운용한다 보시면 돼요. 즉 ADL은 보험 펀드조차 버티지 못할 때 작동하는 마지막 단계인 거죠. ADL까지 가게 되는 순서는 아래랑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청산, 오더북에서 포지션을 강제 종료합니다. 대부분의 청산이 이 일반 청산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보험기금 사용. 각 거래소에는 준비된 보험기금으로 손실을 흡수하지만 유동성이 붕괴될 때는 더 빠르게 고갈돼요. 세 번째로 보험기금도 고갈되면 수익 중인 반대 포지션을 강제로 닫게 됩니다. 이걸 ADL이 발동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수익을 내고 있던 트레이더들이 먼저 강제로 포지션이 닫히게 되는 거죠. 이번 사태로 ADL이 폭발했는데요. 하이퍼 리퀴드에서는 2년 만에 ADL이 발동돼서 1000개 이상의 지갑에 영향이 갔고 바이비트는 숏 포지션 5만 개, 약 11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닫혔고 이 사태의 핵심인 바이낸스는 광범위한 ADL이 발동되었다고 합니다. ADL이 작동한 시점은 바로 6시부터 6시 20분, 즉 마켓메이커가 전면 철수한 그 시간대입니다. 실제 포트폴리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6시에 BTC 3배롱, 이더리움 5배롱, 그 다음에 해지 포지션으로 도지 15배 숏으로 해칭을 하던 유저가 있었습니다. 6시 10분 도지가 폭락하면서 숏 포지션이 대수익이 났는데 ADL이 작동하면서 도지 숏이 강제로 클로즈 됩니다. 6시 15분
롱 포지션이 완전 노출됐고 그로 인해 비트와 이더가 청산이 납니다. 이건 실제로 수천 명이 겪은 패턴이었어요. ADL은 해지를 강제로 닫고 남은 포지션을 무방비로 노출시켰습니다. 결국 포지션을 해칭하며 잘 지키고 있던 사람들조차 전멸된 거죠. 마켓메이커들이 도망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겁먹은 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 합리적으로 행동한 것 뿐이었죠. 평소 100만 달러 유동성을 뿌리면 만 불을 버는데 폭락할 때 50만 불을 잃는 비대칭적인 리스크도 한몫했고 전체 포지션의 87%가 롱이었다 보니까 청산 방향도 명확했고 전통 금융시장처럼 시장 유지의 의무가 없었죠. 거래소 간 갭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하는 것보다 아비트라지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기도 했고요. 결국 시장 안정화의 역할보다 혼란 속에서 수익 극대화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그들도 그들 나름의 최적의 선택을 한 거죠. 이로 인해서 지옥의 순환이 만들어진 건데요. 관세 발표로 초기 매도세가 나오고 마켓메이커가 철수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더북이 텅 비게 되면서 청산이 폭주하게 되고요. 보험 펀드가 소진되면서 ADL까지 발동되어 숏으로 수익 보는 포지션들이 다 닫히게 됩니다. 트레이더들은 다시 해지를 들어가지만 추가 매도 압력으로 인해서 다시 청산되죠. 이 구조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 결과 전체 레버리지 포지션의 절반이 감소했고요. 미결제 약정이 50% 감소되면서 시장 전체가 레버리지 리셋을 당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제로로 돌아갔죠. 이번 사태의 본질은 레버리지도 레버리지지만 시장 구조의 인센티브 불일치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보다 혼란이 이익이라면 시장은 언제나 혼란을 택하는 법이죠. 마켓 메이커들은 살기 위해 그리고 벌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움직였고 그 결과 시장 전체는 비이성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거래소들은 단기 수수료에 집중했고 시스템적 방어 설계는 부재했던 거죠. 각자의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거래소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또 생긴 거죠. 유동성 공급자는 위기 시 철수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동반해야 하고 보험기금 또한 낙관적인 예측이 아니라 이번 청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위험 기반의 규모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마켓메이커의 참여율과 주문 심도를 공개해서 유동성, 투명성을 보여야겠죠. 기술은 이미 있고요. 문제는 실행 의지입니다. 이번 폭락은 공포에 휩쓸린 우리 개미들의 결과라기보다는 여러 계산들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켓메이커는 철수했고, 거래소의 보험기금은 생각보다 부족했고, ADL은 수익자를 먼저 청산했고, 시스템은 스스로 자신을 파괴했죠. 지금 바이낸스에서 보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랩 토큰의 디패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만 우선 진행하고, ADL이 터지면서 해칭된 자산들이 강제로 포지션에 노출돼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약 5분 전쯤에 공지가 나왔지만 정확하게 보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도 최대한 많은 보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